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오늘 제 영상은요, 혹시 낯선 현대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낯선 현대시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실제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EBS 작품을 여러분이 달달달 암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수능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BS가 어떻게 수능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접근해야 되는지를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빠르게 풀어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낯선 현대시가 어렵거나 EBS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에 현대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 이 방법들을 통해서 수능날 충분히 1등급으로 현대시 만점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낯선 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낯선 시일수록 반드시 힌트, 조건을 줍니다. 바로 보기가 꼭 제시가 되죠. 보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선택지입니다. 보기는 조금 내용이 추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나오는데 선택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선택지 중에서도 바로 조건부, 선택지 1번에서 가시가 뭐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오는 이걸 조건부라고 하거든요. 이 조건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이 선택지 5개를 가지고 핵심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낯선 시를 어려워하니까 낯선 작품들만 모아서 자료를 주고 그걸 뜻풀이 열심히 해주는, 이건 정말 잘못된 공부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료를 몇백 개를 주더라도 그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낯선 작품이 적중했다는 얘기는 들어볼 수도 없고, 낯선 작품의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어도 그 문제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낯선 시를 이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낯선 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만약에 보기가 없었다, 근데 보기에서는 못 잡았다, 그러면 감상으로 적재를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도 선택지 4개는 맞다는 뜻이죠. 4개는 맞는 내용이고 1개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요 4개의 선택지를 통해서 이 낯선 작품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체 맥락이 이런 거구나, 전체 주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반드시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자, 의문이 가는 요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체 이 시 말하고자 하는 논리로부터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라고 해당하는 시어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작업으로 하면 쉽게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실제로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BS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많은 고3들이 특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6월, 9월에서는 EBS에 있는 문제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EBS에 있는 내용과 어떠한 의미,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제자들은 EBS에 있는 작품을 반영할 때 너희들은 이거 다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걸 묻습니다. 여기에 핵심 어라든가 또는 이런 문장들을 각 연에 있는 단어나 핵심어들의 요것들의 상관성, 논리적 연관성,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시어들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동일해도요, 현대시의 작품은 동일하겠죠? 소설처럼 일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죠. 동일하더라도 보기라는 이 조건을 EBS하고 다르게 설정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택지도 지금 수능에서 주어진 이 선택지, 이 보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EBS에 있는 선택지하고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EBS를 내용을 암기하거나 정리하는 걸 벗어나서 EBS 교재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보기 선택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것과 큰 틀에서 전체 맥락을 잡아주는 거, 요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EBS도 잡을 수 있고 낯선 작품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이제 실제로 올해 9월 모의고사 현대시를 가지고 EBS와 낯선 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통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 24번 문제가 보기죠. 이 보기 문제에 가와 나 둘 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가는 우리가 EBS에서 나왔던 경사라는 작품이고 요 나는 낯선 작품입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낯설거나 EBS에 있거나 이렇게 하나의 보기로 묶인다는 건 얘네 두 작품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논리입니다. 논리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이 공통의 범주로 묶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기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유사성에 관한 얘기고 두 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밝은 거는 긍정으로, 어두운 거는 부정으로 여기는 것이 보편적이란 말이죠. 이거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럼 보편, 일반 나오면 반드시 빠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 작품의 핵심은 둘 다의 공통점이 유사성은 맞는데 차이점이 요거라는 거죠. 개성적. 이 개성적이란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밝은 것을 긍정으로 봤잖아요. 또 어두운 것을 부정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성은 뭘까요? 개성적인 것은 이거와 반대로 간다는 거죠. 밝은 거를 부정으로, 어두운 걸 긍정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요거를 두고 이제 선택지를 읽어 나갑니다. 자,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선택지 읽는 능력, 여기까지를 조건부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부가 일단은 맞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젊음이죠.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젊음도 이제 젖은 구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젖었으면 무겁죠. 그러면 이 젊음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좀 좋은 건데 오히려 여기는 무거움이라는 반대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젖은 거 이퀄 무거움. 그러니까 젊음에 대한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 지어서 과거를 힘겨워했다 그러면 과거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힘겨웠다, 무겁다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 작품 몰라도 EBS에 있지만 지금 젊음을 무거움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젊음은 생기 넘치고 좋은 건데 가에서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 됐죠. 그러면 이것까지는 맞다는 전제로 가란 말이죠. 그렇다면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의 잔잔한 모습에서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거구나. 그러면 똑같은 간데 화자는 지금 평온한 내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젊음은 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그때는 부정이었다면 지금은 논리상으로 그러면 나이들미구나. 나이들미 이퀄 늙음이 이퀄 현재겠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게 요즘 9월 모의고사 문학은 너무 잘 냈어요. 너무 논리적이라서 논리적으로만 알면 여러분들 푸는데 굉장히 수월했을 거예요. 단순히 뜻풀이 내용 정리 자료를 봤던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자의 상태는 평온이라는 플러스의 상태구나. 평화롭다고 앞에 조건부가 있으니까요. 잔잔하니까요. 과거는 부정적이구나. 그러면 이 시는 역시 원래 젊음은 플러스인데 지금 반대로 부정으로 보고 있고 원래 나이 들림이 부정인데 긍정으로 보고 있는 개성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작품은 낯선 작품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지어 표현한 것은 조건부 맞단 말이죠.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한 선택지예요. 왜냐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여기는 뜨겁다, 여긴 체질, 이건 추상이거든요. 를 뜨겁다라는 촉각으로 체질이거든요. 그러면 아늑하고 특히 조용하다, 이제 청각, 조용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추상적인 거를
감각적 이미지로 갔으니까 요런 선택지는 잘 보세요. 내용적인 걸 물은 게 아니라 형식적인 걸 물었구나. 그러면 답의 후보에서 살짝 밀어두자. 4번 가에서 해가 저물 때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그러면 저물 때죠. 저무는 어둠이죠. 근데 설레다라고 하는 플러스로 왔죠. 긍정으로 왔죠. 계속 똑같죠. 복에서 말하고 있는 개성적 어두운 거를 플러스 밝은 거를 부정으로 보내. 그럼 해가 저물 때 어두운데 설렌다는 플러스. 나에서 밤이라는 어둠이라는 마이너스인데 크나큰 기쁨이라는 플러스로 보고 있네 라는 거죠. 표현한 것은 조건부 맞다는 거죠. 개성 아주 좋죠. 이런 선택지는 개성. 이렇게 독해하죠. 지금 가와 나 작품을 전혀 읽지 않았고 모르더라도 이 정도까지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와 나 작품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조건부랑 서술부, 보기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면 너무 쉽게 작품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익힌 친구들은 속으로 엄청 웃고 있을 거예요. 이 9월 모기사를 이렇게 잘 냈다는 거에 대해서.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이 원래 자갈들은요 아프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치더라도 요거를 또 빛나는 플러스로 이렇게. 나에서 달빛 또 나왔죠. 달빛은 아까 어둠이었잖아. 저물 때잖아요. 그러면 어둠 요거를 밝은 플러스로 표현한 것은 그럼 조건부 맞다는 거잖아요.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 여기까지 맞다는 거잖아요. 눈이 부시잖아요. 근데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망을 추구하는 요것이 틀린 이유 참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논리를 모르면 찾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희망을 추구한다 이러면 논리적 전제가 나는 지금 희망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현재 상태가 지금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를 추구한다 지향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은 나를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가를 보면 벌써 뭡니까? 2번 선택지에서 내 과거는 젊음은 마이너스지만 이거 보세요. 2번에서 평온한 내면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평온한 내면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희망을 추구한다면 이거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또 여기 보세요. 어쨌든 3번에서 달빛 뒤안길에서 달빛 어둠이죠.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달빛을 좋아하는데 아늑하고 조용한 상태죠. 이미 플러스의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보세요. 해가 저물 때 지금 현재에 나는 설레고 있는 이미 플러스가 된 거죠. 현재 나에서의 나, 밤이지만 기쁨이라는 형체 상태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추구한다는 미래적인 게 나온다면 현재가 마이너스라는 전제를 읽어냈어야 되고 현재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그냥 가지 않아도 바로 5번이야 라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단 말이에요. 가가 EBS에 있든 나가 낯선 시가 되든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잘 보세요. 이제 EBS에 반영하는 방법. EBS에서 이 보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EBS의 내용에서는 일일이 시어들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건 의미를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뭘 물었냐면 이런 식으로 전제를 읽어낼 수 있느냐. 오히려 의미들은 이미 조건부에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큰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느냐를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낯선 작품 2번 문제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푸는 방식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 보기 문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보기에서 가하고 나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나를 가지고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기가 나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순수 요거 감상 문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분명히 우리 나에서는 뭡니까? 달이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걸 플러스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연과 4연을 통해 이렇게 연과 연의 관계를 묻는 거란 말이죠. 1년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요 따옴표가 있다는 건 진짜 시에 있다는 거죠. 달의 숭배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자마자 달이라는 게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달의 숭배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달의 숭배자란 말은 우리 개념이 뭡니까? 달을 플러스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왜? 우리의 조상들도. 아까 보면 뭡니까? 이미 화자도 달을
어둠인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같다는 거죠, 둘이 생각이. 이게 딱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한번 보세요. 2번 보면 1번하고 딱 연결이 돼요. 사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 그러면 화자의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이니까 보세요.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는 어떤 피일까? 일생 동안에 내 조상이 원했던 것, 뭔지 모르겠지만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연관이 있는 건 1번과 보기를 통해서 못밖에 없어요. 달을 숭배하고 달을 통해 플러스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몸 안에 돌고 있는 피도 달에 가는 거다. 내 조상이 원했던 것도 달에 관한 거다. 달을 플러스로 보는 거다. 그럼 딱 보는 순간 1번, 2번이 같은 얘기라는 걸 딱 읽어내야 되고, 그러면 보기랑 선택지 1, 2번을 통해서 나시는 낯선 시지만 내가 내용을 알겠다. 달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부정적인 것을 우리 조상들도 숭배할 정도로 좋아했고, 현재인 나 후손도 지금 달을 어둡지만 좋아하는구나. 이걸로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가볼게요. 자, 6년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 그럼 잘 보세요. 멀리 있는 것다고 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멀리 있는 것들은 제가 안 가봤지만 그게 내가 좋아하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자가 느끼는, 잘 보세요,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아쉬움이라는 단어는 마이너스 시어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내용의 본질이 달을 보면서 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조상들이 1, 2번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얼로? 달을 둘 다 플러스로 보는 걸로. 이 내용이 이제 갑자기 만약에 멀리를 조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 아니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렇게 나오겠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건 태반. 탯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와 조상과 나의 달에 대한 감정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아쉬움도 틀렸고 그래서 행위를 해소한다도 틀린 거죠. 그럼 이런 건 살짝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2년과 3년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럼 이미 이걸 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미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쉬움이라는 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걸 때 느끼는 아쉬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년에서 나를 잘 보세요. 끌고 있잖아요.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달이 또는 조상들이 달을 좋아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반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다 됐잖아요. 6년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통해 사연에 또 나오죠.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 뭔지 모르겠지만 달의 자장, 끌어당김이죠. 달이 무언가를 나를 끌어당기든 조상을 끌어당기든 바닷물 끌어당기든 그것처럼 조상이 달을 좋아한 거랑 내가 달을 좋아한 거는 서로 끌어당긴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저는 1, 2, 3, 4, 5번 보면 달을 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조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거로 탁 온단 말이에요. 논리상으로. 그렇다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쉬움은 연결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답이 3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부분 한번 작품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저는 이제 작가로서 그리고 국문학 전공자로서 이런 걸 조사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거든요. 자, 태반처럼 멀리서 돕니다.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을 때 그것이 더 아니고도 달이든 또는 조상들이 달빛을 좋아했던 것이든 이런 것들이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랑 연결이 되어 있다. 뭐처럼 인력이 달의 자장이겠죠. 바닷물을 끌어당기듯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지 아쉬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작품은 전혀 좀 해석할 필요 없이 이 나라는 작품이 아무리 낯설어도 이렇게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EBS가 보기 변형되고 내용을 묻지 않는다.
아무리 낯선 작품일지라도 보기나 지금처럼 감상 문제로 전체 맥락을 잡아서 접근하면 훨씬 쉽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낯선 작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꼭 낯선 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남은 시간 동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